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아침이 이제 시간이 다가왔어요. 아침 시간, 오전 시간, 새벽 시간 영상 듣고 또 아침 시간에 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미국장을 좀 보니까 뭐 나름대로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빠지긴 빠졌죠. 전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뭐 계속 오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조정도 받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야 돼요. 뭐 계속 오른다고 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오르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거야. 좀 올라다가 조정받고 또 올라다 조정받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좀 탄탄하게 갈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나가던 그 미국의 부채 한도 그 확대 협상이 다시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다시 중단이 됐고 이 당초 주말 그 타결 전망에 안개가 껴버렸어. 안개가 껴가지고 뉴욕 증시는 결국 하락세로 이제 반전이 된 거다. 다만 낙폭은 크지 않다. 낙폭은 크지 않고요. 투자자들의 그 이 분위기를 정치권의 밀고 당기기 밀당으로 보는 것 같아요. 뭐 연애하냐? 밀당하고 있게. 밀고 당기기 수준으로 간과하는 모양새다.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109.28포인트 하락을 해서 33,426.63을 기록을 했네요. 33,426.63. S&P 500도 6.07포인트 내려서 4,191.98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30.94포인트 떨어져서 지수는 12,650.57.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정치권에 실망했지만은 연방준비제도에 의해서 하방 경직성을 가진 모습입니다. 워싱턴의 그 국가부채 한도 협상에서 공화당 측의 대표들이 백악관의 토론 지원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태각하자 지수는 낙폭을 키웠고, 여기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진정을 위해서 예상만큼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좀 줄었어요. 최근 수일간 연준 인사들의 6월 FOMC에서 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암시했는데 의외로 연준 의장은 이를 부인한 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부채 협상이 이제 중단되다 보니 약간의 충격이 전해졌지만은 협상 중단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주말을 맞아서 불확실성 때문에 약간의 매도세가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또 일축도 하네요. UBS에서는 뭐라고 하냐? 투자자들이 현재 그 상황에서 이 방어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전하네요. 방어적인 대응. 마크 헤펠레? 하여튼 무슨 전문가인가? 하여튼 이 사람이 그래요. 주식시장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주 동안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미국 주식 지수보다 채권 시장이 더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위험 해지를 위해서 금 투자를 선호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클레이즈도 S&P 500 지수가 3월 이후 최고의 한 주를 보냈는데 고객들에게 앞으로는 시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베팅을 하지 말라고 이제 조언을 해요. 전략가인 사람도 그래요. 지방은행 위기 이후 초대형 주가 SPX 그 평가를 부풀리고 있다. 지적을 하고 빅테크들의 주가 배수는 최근 수익률을 주도하고 있는데 단기적일 수 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AI의 엄청난 잠재력은 중장기적으로도 수익을 높일 것이지만은 장기 영향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주가는 여전히 그 수익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상승 촉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저렴하다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험과 보상이 하락에 비대칭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그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최근 전개로 인해서 주식 투자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죠. 그래서 분명히 위험 자산에는 중대한 문제가 존재하고요. 지나치게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가진 투자자들은 비현실적인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부채 한도 협상은 현 시점에서 주식 투자자에게 손실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거래에 실패하면 즉각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거래가 성공해도 미국 재무부가 수조 달러의 신규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압박할 것이다. 그렇게 또 우려를 합니다. 워렌 버핏이 아끼는 석유 가스 업체 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1.5% 정도 상승을 했네요. 버핏이 최근 6일 동안 주식을 더 매입을 해가지고 24.4% 늘렸다는 소식 때문에요. 버핏은 그러나 옥시덴탈 경영권까지 편입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디즈니는 맥쿼리 리서치가 주가를 아웃퍼폼 해가지고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 2.57% 하락을 했고, 그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 전환에 대해서 많은 불확실성을 보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방은행이죠. 웨스턴 얼라이언스하고 팩웨스트 뱅코프 각각 2.4%, 2% 정도 하락을 했고, 이번 주에 올랐던 상승분을 반납을 해요. 물론 이 지방은행들은 저점 대비로 20% 이상 오르면서 회생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디언에서 이날 나이키에 대해서 수천 명의 독립계약자를 잘못 분류해가지고 5억 3천만 달러 이상의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3.4% 또 하락을 했네요. 신발 소매업체인 그 풋라커도 1분기 실적 예상치를 하회하다 보니 27% 정도 폭락을 했고, 매출은 19억 3천만 달러로 예상보다 6천만 달러 정도 적었네요. 주당 이익도 81센트에 못 미친 70센트를 기록해가지고 실망한 투자들이 투매를 벌였다. 일단은 한번 승부욕이 가는 것 같고, 뭐 또 계속 뭐 또 경기 침체 그따위 소리 하고 있으니 상당히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일단은 보시다시피 나스닥 100은 0.2% 정도 빠졌어요. 빠졌고, S&P도 한 0.14% 빠졌고, 필라델피아는 0.62% 정도 이제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엔비디아는 1.31% 하락을 했죠. 엔비디아 1.31%, AMD 1.96%, 브로드컴 0.64%,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2.25%, 인텔 0.84%, 마이크론 0.89%, TSMC 0.08% 하락을 했네요. TSMC 좀 하락을 했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0.18%, 램 리서치 1.65%, 온 세미컨덕터 2.4%, 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도 특이하게 인텔하고 마이크론이 좀 올랐어요. 인텔 마이크론이 요즘 계속 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쫄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니까 우리 삼성도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한번 상승세 타가지고 갑니다. 삼성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동안 많이 빠져가지고 조정받지만은 그래도 상승할 여력은 한참 있다. 한참 가야 돼.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우리 열심히 모아봅시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